자, 그렇다면 건물을 직접 짓는 신축에는 규제의 영향이 없을까요? 특히 대출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4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에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면서 제 주변에 보면 요즘에 거의 아파트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최근에는 지방도 많이 올라서 취득세 12%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내면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상가나 경매, 꼬마 빌딩, 신축 등 이제 다양한 투자로 많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규제가 좀 풀릴 법도 한데 은근히 계속 뭔가 쪼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도 줄이고 신용대출 한도도 줄이고 있잖아요. 특히 신용대출을 직장인 연봉 수준 이내로 줄인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에 물가나 자산 가치는 계속 오르는데 대출마저 연봉 이내로 줄인다고 하면 그나마 레버리지 할 수 있었던 대출이 좀 사다리가 끊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도 자산 가치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나 대출 규제에 대한 그런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각자 대비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휴직 중이라서 신용대출이 아직 남아있긴 한데 최근에 한 3분의 1 정도 상환했고 연말까지 나머지 전부 상환할 계획이거든요. 아무래도 자산을 계속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 정도 늘렸으면 한 타임씩 쉬어가면서 좀 다지기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키우는 게 리스크도 좀 줄이는 방법일 것 같고 다들 각자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물을 직접 짓는 신축에는 규제의 영향이 없을까요? 특히 대출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축을 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의를 뭘로 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입니다. 저는 신축을 법인으로 했어요. 근데 대부분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법인을 세워서 하시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 어쨌든 법인은 내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내가 가져오려면 또 세금을 내야 하니까 그래서 개인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저는 왜 법인으로 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바로 대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하게 되면 법인보다 대출 규제가 좀 더 심하죠. DSR 이런 것도 있고 꼬비를 살 때는 RTI도 따져야 하고요. 연봉이나 신용등급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대출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부동산을 그냥 매입하는 것보다 신축을 해서 원시 취득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축할 때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개인 명의로 하게 되면 법인보다는 규제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부지라도 대출 한도가 낮게 나오거나 아예 은행에서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자를 놓거나 아니면 내가 실거주를 하고 일부는 임대를 놔서 계속 보유를 할 거다. 나는 건물을 늘리지 않고 이걸로 월세를 받으면서 생활을 할 거다. 그러면 개인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급여소득자여서 합산소득을 하면 안 된다. 나는 무주택으로 청약을 준비하고 있거나 1주택 신분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건물을 지어서 매각 차익을 보고 언젠가는 팔 거다. 그러면 법인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 건물이 아닌 이상 내가 빨리 노후 대비를 해서 월세가 급하지 않는 이상 법인을 통해서 차익형 투자에 집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익형이냐 차익형이냐 그리고 내가 개인으로 하냐 법인으로 하냐 자기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당장 노후 대비를 해야 돼서 내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당장 못해서 월세가 바로 필요하다 이러시면 사실 좀 어느 정도 선택의 제한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가급적이면 돈을 버는데 좀 더 최적화된 형태인 법인을 좀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물론 월세가 가장 안정적이고 좋긴 한데 그것보다는 일단 차익형으로 자산을 불리는데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 관점인 신축을 할 때 대출을 효율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신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